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나라가 5천년의 역사 동안 주위 강대국들에게 지속적인 침략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짓밟히고 수없이 나눠지고 수없이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그 나라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천 년을 살아남은 정복당하지 않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평탄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전쟁 속에서도 한국은 민족의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의 외신 기자가 이 땅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 전장을 누비며 힘과 승리의 역사를 취재해온 그녀는 이제 무너지지 않은 한 나라의 생존사를 기록하려 합니다.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 한국. 지금 그 생존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감동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로라 데이비슨 CNN 특파원입니다. 10여 년 동안 전쟁 현장을 누볐죠. 수십 개국의 분쟁을 취재했어요. 그런 제게도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털리고도 살아남았어. 하버드 캠퍼스는 고요했어요. 노란 단풍이 발밑에 깔렸죠. 브라운 교수를 만났습니다. 은퇴한 군사사 교수였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이기도 했죠. 90세가 넘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어땠나요?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회한과 존경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로라, 전쟁을 많이 봤겠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나는 많은 전투를 겪었네. 한국만큼 특별한 곳은 없었어. 그 나라는 털리고도 살아남았어.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죠. 역사를 경험한 자의 통찰이었습니다. 세계에는 정복당한 나라가 많아 이름도 없이 사라진 민족도 많지. 한국은 달랐어. 끊임없이 침략당했지만 살아남았지. 인터뷰는 길어졌어요. 브라운 교수의 이야기는 깊었습니다. 고조선부터 최근 한국전쟁, 몽골,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죠.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알면 책을 썼겠지. 네가 직접 가봐야 할 거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털리고도 살아남은 나라 이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CNN에 제안했어요.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 한국. 처음엔 반대가 많았습니다. 시청률이 나올까 걱정했죠. 우리는 승리자 얘기만 했어요. 진짜 승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그 비밀을 찾고 싶습니다. 기획은 승인됐어요. 한국행 표를 예약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질문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뭐길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그렇게 한국행이 시작됐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섰어요. 어디서 시작할지 막막했습니다. 거대한 도서관이었어요. 생존 비결을 찾는 게 어려웠죠. 데이비스 씨, 이쪽으로요. 이혜림 사서가 다가왔습니다. 꼿꼿한 자세, 부드러운 미소. 그녀의 눈은 반짝였어요.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요? 얼마나 많이 당할 뻔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해요. 이혜림은 역사 섹션으로 갔어요. 그녀의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이건 삼국사기예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죠. 유리 케이스 속 고서였어요. 한글이라 읽을 순 없었지만 시간여행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시작부터 끼어 있었어요. 중국, 몽골, 일본 사이에서 침략이 끊이지 않았죠. 조공바치며 살아남기도 했고. 때론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혜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엔 자부심이 있었죠. 임진왜란 기록입니다. 1592년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20만 대군이었죠. 조선 정규군은 8만 뿐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나요?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죠. 온 국민이 게릴라가 됐어요.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켰고 7년 후 일본군은 물러났죠. 이혜림은 계속 보여줬어요. 몽골 침략,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까지 끝없는 생존 투쟁의 기록이었죠. 이게 한국 역사예요. 조공, 식민, 분단 이 세 단어로 점철된 역사죠.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토록 오래 위협받았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정체성을 지켰죠? 많은 나라가 사라졌는데요. 이혜림은 다른 책장으로 갔어요. 한글로 된 문서들이 있었죠. 이것이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들었죠. 모든 백성을 위한 문자였어요.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침략 속에서도 지켜왔어요. 언어, 음식, 문화 그게 우리를 한국으로 지켰죠. 창밖 서울의 고층 빌딩들 이제 다른 의미로 보였어요. 무수한 시련을 이겨낸 끈기와 저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은 비결은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어쩌면 함께일지 몰라요. 위기 때 하나가 되었으니까 신분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두 나라를 지켰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정복당한 나라가 아니다. 무너질 위기마다 다시 일어섰다. 자신이 누군지 잊지 않았다. 그렇게 털리고도 한국으로 남았다. 강원도 철원행 버스 아니었어요.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빌딩 숲에서 녹색 산과들로 군사 검문소도 보였어요. 분단 국가의 현실이었죠. 백마고지는 민통선 아니에요. 가이드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사 교수였어요. 강원도 출신이기도 했고요. 민통선이 뭔가요? 민간인 통제선이에요. 북한과 가까워서 출입이 제한되어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군인들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백마고지에 도착했어요. 그저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165m 높이의 언덕이죠. 그런데 이곳의 역사는 특별했어요. 이 작은 언덕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정민호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1952년 10월이었죠. 중공군 38,000명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군은 고작 3,000여 명. 열세였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작은 기념관에 들어갔어요. 흑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참혹한 전쟁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침엔 우리 땅이었다가 저녁엔 적의 땅이 되곤 했죠. 총 24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 작은 땅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정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잃으면 서울까지 위험했죠.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백마고지 정상에 올랐습니다. 북쪽을 바라보니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지금도 비무장지대가 가까웠죠. 우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이곳을 지켜냈습니다. 3,000명 중 1,000여 명이 희생됐죠. 저는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싸웠을까요? 정민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삶의 터전이니까요.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걸 지키는 건 본능이었죠. 흙을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흙이었어요. 하지만 이 흙에 피가 스며 있었죠. 수천 명의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틴 거죠. 정민호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백마고지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한민족의 생존 의지였어요. 그것이 한국인의 본질이었을까요? 전라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진남관이 웅장하게 서 있었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본영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박태준 학예사가 맞이했어요. 그는 이순신 연구 전문가였죠.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진남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느껴졌죠. 여기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의 책이었어요. 이순신이 직접 쓴 일기였죠. 이순신은 원래 육군이었어요. 바다 경험이 전혀 없었죠. 51세에 처음 바다를 맡았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바다 경험도 없이 함대를 이끌었나요? 박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죠. 그는 처음부터 배웠어요. 바닷길, 조류, 바람까지.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진남관 옆 마당으로 나갔어요. 거북선 모형이 있었습니다. 철갑으로 덮인 독특한 배였죠. 이것이 거북선입니다. 이순신이 직접 설계했어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죠. 저는 배를 둘러보았어요. 상단은 뾰족한 철침으로 덮였고 앞에는 용머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배가 필요했나요? 일본군은 배에 뛰어올라 싸웠어요. 이 철침은 그걸 막았죠. 그리고 연기를 내뿜는 장치도 있었고 총통이라는 대포도 실었습니다. 난중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한글로 되어 있어 직접 읽진 못했지만 박태준 씨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의 명언이었어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각오였죠. 그는 바다에서 싸웠어요. 육지는 이미 함락됐죠. 임금은 도망쳤고 군사는 흩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이순신은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어요. 명량해전의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박태준 씨는 미소 지었어요. 지형을 이용했죠. 좁은 바다, 빠른 조류. 우리 배는 작고 빨랐고 일본 배는 크고 무거웠죠.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죠. 백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400년 전 이곳에서 기적 같은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 놀라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정복하려 싸운 게 아니에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싸웠죠. 광주에 도착한 날은 비가 내렸어요. 하늘도 무거운 역사를 아는 듯 했습니다.
1980년 5월의 상처가 여전히 이 도시에 남아있었죠. 이곳이 전남도청입니다. 김영희 씨가 말했어요. 그녀는 5.18 기념재단 활동가였죠. 직접 그날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구 도청 앞에 섰어요. 40년 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쟁보다 치열했죠. 우린 스스로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김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직접 시위에 참여했죠.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계엄군이었죠. 총을 들고 시민을 향해 쏘았습니다. 우리는 5.18 기념관으로 갔어요.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죽어가는 시민들, 피 흘리는 학생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민주주의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독재에 맞섰죠.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한켠에는 시민군의 무기가 있었어요. 사냥총, 강목, 돌멩이 변변찮은 무기들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싸웠어요?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우리 이웃을 지켜야 했으니까. 저는 놀라웠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군인들과 맞서 싸웠다니요. 시민군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학생, 노동자, 주부들까지 모두 함께했죠. 신분이나 계급 없이. 황금동 주먹밥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당시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나눠준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다들 배고플까 싶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밥이었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렸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았나요? 김영희 씨가 대답했어요. 물론 두려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어요. 존엄을 지키는 투쟁이었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전쟁이었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영혼은 그 어떤 비에도 씻겨나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합천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이었어요. 천년 고찰의 적막함이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이곳에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이정우 스님이 맞이했어요. 그는 해인사 문화재 관리자였죠. 우리를 장경각으로 안내했습니다. 장경각은 특별한 건물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자연 통풍 시스템이 있죠. 나무로 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무판에 새겨진 불경이었죠.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총 8만 1258장입니다. 약 5200만 자가 새겨져 있어요. 제작에 16년이 걸렸죠. 저는 경외감을 느꼈어요. 이런 거대한 작업을 13세기에 해냈다니 놀라웠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나요? 이정우 스님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몽골의 침략 때문이었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문화를 지키려 했어요. 13세기 몽골군은 무자비했습니다. 도시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했죠. 문화재도 파괴했어요. 몽골군이 오기 전 이미 한 번 불경판이 소실됐어요. 거란에 침략되었죠. 목판 하나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정교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새긴 흔적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누가 이걸 새겼나요? 스님들과 장인들이었죠.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오직 부처님 말씀을 위해 자신을 바쳤던 겁니다. 이정우 스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이 목판은 760년 동안 단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어요. 여러 전쟁과 화재 속에서도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켰으니까요. 임진왜란 때는 스님들이 깊은 산속으로 옮겼어요. 일제강점기에도 숨겼고 한국전쟁 때도 지켰습니다.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문화 수호의 의지였습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었군요. 우리의 혼이에요. 칼로 지킬 수 없을 때 글자로 지켰죠. 몸은 정복당했지만 정신은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해인사를 나오며 생각했어요. 이들은 칼이 아닌 목판으로 싸웠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죠. 진주성에 도착했습니다. 남강이 성을 휘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이곳은 처절한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진주대첩이 일어난 곳입니다. 박지원 학예사가 설명했어요. 그는 진주성 역사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를 성벽 위로 안내했어요. 1592년 10월이었죠. 일본군 3만 명이 공격했어요. 성 안에는 3,800명뿐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열세로 어떻게 싸웠나요?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신분고와 따지지 않고 모두 성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촉성루로 갔어요. 아름다운 누각이었습니다. 강을 내려다보는 위치였죠.
농개가 이곳에서 뛰어내렸어요. 박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농개는 기생이었죠. 일본 장수를 안고 이 누각에서 강으로 뛰어내렸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적을 죽였죠. 진주성 안을 걸었습니다. 성벽은 단단했어요. 사람 손으로 쌓은 돌담이 400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시민들의 역할이에요. 노인들은 화살을 만들었고, 여성들은 돌을 날랐죠. 아이들은 물을 나르고 모두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왜 모두가 그렇게 했나요? 박지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선택이 없었어요. 함께 싸우거나 함께 죽거나 그뿐이었죠. 성 안에 있는 우물을 보았습니다. 의암이라고 불리는 우물이었어요. 이 우물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선 이겼지만 두 번째 전투에선 성이 함락됐죠. 많은 여성들이 이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나요? 적군의 손에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거죠. 그 순간 진주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한 공동체의 결연한 의지였죠. 진주성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박지원 씨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위기 때 하나 되는 것. 그게 한국의 DNA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역사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진주성을 나왔어요. 해질녘이었습니다. 강의 햇빛이 반짝였죠. 400년 전 그날의 함성이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분도 계층도 없던 날 모두가 성을 지켰어요. 그날의 진주가 오늘날 한국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현대적 건물이 빛났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김준호 씨가 말했어요. 그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손자였죠. 삼성전자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마고지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연구소로 갔어요. 첨단 기술의 현장이었습니다. 로봇과 AI가 작동하고 있었죠.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나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계속 일어났어요. 전쟁 후에도 IMF 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DMZ로 향했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장이었어요. 철조망 너머로 북한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분단 국가죠.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아요. 저는 김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고구려인도 조선인도 아닌 한국인으로 살아남았죠. 정복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이 빛나는 도시였죠. 이 도시는 5번 파괴됐어요. 그리고 5번 재건됐죠. 우리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한 달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죠.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비결은 뭘까요? 김준호 씨는 대답했어요. 정복이 아닌 생존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죠. 그저 우리로 남기 위해 싸웠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노트를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살아남은 게 아니다. 무너지지 않았다. 털리고 망가져도 다시 일어났다. 그것이 한국이다.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 한국.